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깨끗하게 씻으니까 건강에는 문제 없을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깨끗하게 씻는 습관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욕실에서요. 실제로 집안에서 조용히 발생하는 노년층 사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장소가 침실도 계단도 아닌 욕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과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만약 평생 해오던 목욕 습관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쓰러질 위험, 낙상, 갑작스러운 실신까지 한 번에 줄일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이건 부모님도 꼭 들어야겠다. 배우자에게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잠깐만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런 노년 건강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도 함께 해두시면 앞으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속으로 예 아니오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밥 먹고 나서 1시간 안에 바로 샤워나 목욕을 하신 적 자주 있으신가요? 둘째, 욕실이 좀 춥더라도 뜨거운 물 틀면 금방 따뜻해지지 하고 바로 옷을 벗으시나요? 셋째, 목욕을 마치고 나올 때 어지러운데도 그냥 벌떡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넷째, 지금도 떼수건이나 거친 타월로 피부가 빨개질 때까지 밀어야 개운하다고 느끼시나요? 다섯째, 안 씻으면 냄새날까봐 전신 비누 목욕을 거의 매일 하고 계신가요?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년기에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00세 정보백과가 왜 나이가 들수록 평생 해오던 목욕 습관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안전하게 씻고 오래 건강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원인 중에서 오늘은 먼저 가장 위험도가 높은 3가지 목욕 습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3가지만 고쳐도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질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 욕실이 차가운데도 바로 옷을 벗는 습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춥긴 해도 뜨거운 물 틀면 금방 따뜻해지잖아. 그런데 이 순간 몸 안에서는 조용한 사고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있다가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는 그 찰나 피부 혈관이 깜짝 놀라 순식간에 오그라듭니다. 이때 혈압은 확 치솟습니다.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틀거나 욕조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혈관이 갑자기 풀리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번갈아 3개 밟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혈관은 이 변화를 버틸 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실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머리가 띵해지거나 눈앞이 하얘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입니다. 욕실 공기가 차가운 상태에서 몸을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한 시작인 겁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 밥 먹고 바로 씻는 습관. 밥 먹고 나면 땀도 나고 속도 더부룩해서 씻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식사 직후 목욕은 노년기에 특히 위험합니다. 밥을 먹으면 몸은 소화를 위해 피를 배 쪽으로 집중시킵니다. 이때 이미 머리 쪽 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가 또 피부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뇌는 잠깐 동안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지럽다, 눈앞이 캄캄하다, 힘이 쭉 빠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조절 능력이 더 떨어져서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 욕조에서 벌떡 일어나는 행동.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행동입니다. 욕조에 앉아 있을 때는 물의 압력 때문에 다리 쪽 혈관이 눌려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그 압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피가 아래로 쏟아집니다. 원래는 다리가 피를 다시 위로 밀어 올려줘야 하는데 노년기에는 이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순간 뇌로 가야 할 피가 부족해지고 균형을 잃게 됩니다. 욕실 바닥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미끄럽고 딱딱하고 넘어질 때 잡을 곳도 없습니다. 노년층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바로 이 순간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여러 번 보게 된 이야기인데요.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했고 지팡이도 필요 없을 만큼 생활에 큰 불편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몸 좀 풀어야겠다며 바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조에서 10분쯤 몸을 담그고 나와 늘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는 순간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다행히 문을 잠그지 않아 가족이 바로 발견했지만 그날 결과는 갈비뼈 골절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억울해하신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씻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기냐? 하지만 답은 분명합니다. 몸은 예전과 같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습관 혹시 하나라도 나도 그렇다 싶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위험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노년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목욕 기본 원칙, 기억하기 쉬운 숫자 공식으로 정리된 실천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반드시 이어서 들어주십시오. 앞에서 욕실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딱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 욕실이 따뜻해지기 전에는 절대 옷을 벗지 마십시오. 차가운 욕실에서 옷을 벗는 순간 혈관은 깜짝 놀라며 급격히 반응합니다. 이게 어지러움과 실신의 시작입니다. 목욕 20분 전 난방기를 켜거나 샤워기로 욕실 공기를 데워 두십시오. 욕실에 들어갔을 때 춥다는 느낌이 없다면 준비는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원칙,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 기다리십시오. 밥을 먹으면 피는 자연스럽게 배 쪽으로 몰립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만나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식후 목욕은 노년기에 특히 위험합니다. 식사 후에는 뉴스 한 편 보고 몸이 안정된 뒤 욕실로 가십시오. 세 번째 원칙, 욕조에서는 천천히 나눠서 일어나십시오. 욕조에서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숨 고르고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 이 30초가 낙상과 골절을 막아줍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숫자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33 원칙입니다. 전신 목욕은 주 3회 이하. 물 온도는 38도 정도. 씻고 난 뒤 3분 안에 보습. 이것만 지켜도 욕실은 다시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때는 안 밀어도 괜찮은가? 매일 안 씻으면 냄새는 안 나는가?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때를 밀수록 더 가려운 이유, 노년 피부의 핵심 오해.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때를 안 밀면 더 더러운 거 아닌가?
매일 안 씻으면 냄새 나지 않나? 이 질문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오래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오해 1. 때는 더러운 노폐물이다. 때수건으로 밀 때 나오는 것은 대부분 더러움이 아니라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막은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고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매번 벗겨내면 피부는 바람막이 하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조해도 바로 가려워집니다. 오해 2. 가려우니까 밀어야 한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때를 밀어서 피부가 약해졌기 때문에 더 가려운 겁니다. 가렵다 긁는다 상처 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노년 피부는 쉽게 망가집니다. 특히 정강이, 팔꿈치, 허벅지 쪽이 자주 가려운 분들은 이미 보호막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해 3. 매일 전신 비누 목욕이 위생이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기름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매일 전신을 비누로 씻으면 남아있던 보호막까지 모두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씻어도 당김과 가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아예 씻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부위와 횟수입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처럼 땀이 차는 부위만 부드럽게 씻어도 위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팔, 다리 등은 거품이 흘러가게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씻고 난 뒤 피부를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씻고 난 뒤 3분의 차이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이제 목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년기에는 씻는 시간보다 씻고 난 직후가 더 중요합니다. 씻고 난 뒤 3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목욕이나 샤워를 마치면 피부는 겉보기와 달리 가장 약해진 상태가 됩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당김,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욕실에서 나오기 전이나 나오자마자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도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이 닦아주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피부 상태를 완전히 바꿉니다. 비싼 보습제는 필요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보습제는 비싸야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 피부에는 아끼지 않고 바를 수 있는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바디 로션이면 충분합니다. 조금 바르는 고급 제품보다 많이 바르는 평범한 제품이 피부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다면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뜨거워도 괜찮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하면 본인도 모르게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작은 물집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다면 절대로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손목이나 팔꿈치로 확인하거나 가능하면 눈으로 온도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씻고 난 뒤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내용을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조금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되는 하루 목욕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년을 지키는 안전한 목욕 루틴. 목욕은 주 2회에서 3회이면 충분합니다. 목욕하는 날 저녁 가장 먼저 할 일은 욕실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난방기가 있다면 켜두시고 없다면 샤워기를 잠시 틀어 욕실 공기가 차갑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20분 동안 거실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욕실에 들어갔을 때 춥다는 느낌이 없다면 그때 옷을 벗으셔도 됩니다. 바로 욕조에 들어가지 마시고 발끝부터 천천히 물을 적셔 주십시오. 물 온도는 뜨겁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하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조에 들어간다면 어깨까지 담그지 말고 명치 아래까지만 10분 이내로 하십시오. 씻을 때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처럼 땀이 차는 부위만 부드럽게 씻으셔도 됩니다. 욕조에서 나올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숨 고르고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일어나기. 이 30초가 넘어짐을 막아줍니다. 욕실을 나오기 전이나 나오자마자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문지르지 말고 피부 위에 얹듯이 듬뿍 바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 꼭 드리는 부탁.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 가지만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첫째, 욕실 문은 절대 잠그지 마십시오. 둘째, 휴대폰은 비닐팩에 넣어 욕실 근처에 두십시오. 셋째, 목욕 전에 자녀나 지인에게 지금 씻으러 들어간다 라고 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건 불안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준비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의 목욕은 깨끗함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차가운 욕실, 식사 직후 목욕, 벌떡 일어나는 행동은 몸이 가장 싫어하는 조합입니다. 때를 밀수록 피부는 더 약해집니다. 전신 목욕은 줄이고 씻고 난 뒤 3분 안에 보습하십시오. 당뇨가 있다면 발 감각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건 부모님도 꼭 알아야겠다. 배우자에게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이 정말 맞습니다. 이런 정보는 아는 사람만 조용히 실천하는 것보다 함께 나눌수록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런 노년 건강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제가 이 자료를 더 꼼꼼히 정리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부모님, 형제, 지인에게 이 영상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땐 씻는 방법 이제는 바꿔야 한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덜 뜨겁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나를 아끼면서 씻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노년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